미용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개론, 피부화 두 과목입니다. 피부 미용 개론을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개론, 피부 미용의 개념의 의미를 보면 피부 미용은 그리스어 코스모스가 어원으로 이는 우주 조화를 의미하며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름답게 젊음을 유지하도록 피부의 생리 기능을 물리적, 화학적인 수기요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 미용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호적 기능입니다. 유해 환경과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자, 이 두 번째는 장식적 기능으로서 피부의 결함, 흉터, 색소 침착 등을 감추거나 예방하여 아름다운 피부를 연출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리적 기능으로서 여드름 피부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의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면관리, 두 번째, 전신관리, 세 번째, 발관리, 네 번째, 제모 및 눈썹 정리, 다섯 번째, 제품 판매, 여섯 번째, 홈케어에 대한 조언까지 피부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피부 미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피부 보호, 2번 피부 문제 개선, 3번 미백 효과와 심리적 안정, 4번 피부 질병 치료. 자, 여기서 보면 피부 미용의 영역은 치료라든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병원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피부 미용사의 기본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의 기본은 청결이고 몸의 냄새나 구취, 헤어 등 청결에 힘씁니다. 단정한 몸가짐과 상냥한 미소로 고객을 대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만족스러운 관리를 고객에게 시행합니다. 과도한 장신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리실의 환경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실의 환경 조건은 실내 위생과 청결,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요.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각 나라별 피부 미용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코스메틱, 영국 코스메틱, 자, 일본은 에스테, 미국은 스킨케어, 에스테틱, 프랑스는 에스티코, 한국은 피부 미용, 피부 관리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가별 피부 미용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국가가 옳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영국은 코스메틱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에스테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피부 미용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첫 번째 고조선부터 시작하지요. 자, 쑥과 마늘을 이용하여 미백 관리를 했으며 돼지기름을 이용하여 추위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데요.
고구려는 불교의 영향으로 향과 목욕 문화가 발달하여 복숭아 꽃물이나 난 입욕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기생들은 분대 화장법을 하여 흰 화장을 선호하였습니다. 자, 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흰 피부를 마찬가지로 선호했지요. 자, 백분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미를 추구하여 화장이나 목욕 및 향이 발달하였습니다. 백제는 화려하지 않은 화장법을 선호하였는데요. 연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사치스러운 화장법을 선호하여 두발 염색까지도 하였는데요. 신분의 격차를 두어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을 뚜렷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목욕과 향 문화가 발달하여 향기를 선호하여 몸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요, 청결의 미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선호하였고요. 참기름, 밀랍, 꿀찌꺼기를 이용하여 얼굴을 관리하였습니다. 난, 삼을 이용하여 목욕법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개화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구 개방으로 기생과 신여성의 주축이 되어 새로운 화장법을 유행시켰습니다. 1922년 박가분이 1945년 이후 콜드크림, 베니싱 크림, 영양크림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현대에는요, 1960년대 이후 화장품이 널리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1980년 이후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되었습니다. 1980년 중반에 에스테틱 전문 살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요. 1981년 미용 교육이 정식으로 YMCA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콜드크림, 마사지용 베니싱 크림, 영양크림이 출시된 시기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 유행한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저희 현대에 오기까지 개화기는 다양한 화장품이 유입되었고 박가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조된 판매된 가루분 화장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였고요. 다음으로는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이집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집트에는 종교의식을 위해 화장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벌레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유를 사용하였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나귀 우유와 진흙, 꿀 등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백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로 넘어가면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여서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의학적인 목적으로 천연향 오일 마사지가 성행하였고요. 근육이 발달한 몸이 아름다움의 척도였습니다. 자, 로마 시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면 가장 사치스러운 목욕 관리가 발달하였는데요. 냉수욕, 스팀 목욕법, 한증 미용법이 발달하였습니다. 올리브 오일, 포도주, 레몬즙, 오렌지즙, 염소즙, 옥수수, 밀가루 등을 재료를 사용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갈렌이 장미수와 벌꿀, 올리브 오일을 섞어 크림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중세시대에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인 목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미용의 침체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용의 침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을 금기시하였고요. 화려한 생활을 금기하였습니다. 청결에 중점을 두어 미를 가꾸었습니다. 청결을 중시해서 알코올이 발명되었습니다. 근세 시대 19세기로 넘어가면 비누 사용이 보편화되어 청결과 위생이 중시되는 시기였습니다. 목욕 문화와 향수 문화가 전반적으로 발달되었는데요. 화장품이 일반 사람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자, 현대 20세기로 넘어오면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량 생산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로 피부 미용 기술이 발전하였고 마사지 크림이 개발되어 대중화되었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는 YMCA에서 최초로 피부 관리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이 실시되었는데요. 1986년 시대시코 국제미용미술학술협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989년 9월 피부미용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분석 및 상담입니다. 자, 피부 분석 및 효과를 보겠습니다. 피부 분석의 정의를 보면 고객의 피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피부 타입에 알맞는 트리트먼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피부 분석의 목적을 보면 고객의 피부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피부 관리 전 부작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문제점을 알고 올바른 피부 관리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효과를 보면 피부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과학적인 피부 분석을 통해 피부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홈케어 및 화장품을 선별해 쓸 수 있습니다. 피부 분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피부 분석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진법. 견진법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피부 분석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입니다. 모공의 크기, 어디름, 색소, 색소 침착, 피부 조직, 혈액순환 상태, 유분 함량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촉진법은요. 촉각을 이용하여 피부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피부의 탄력, 피지량, 피부 두께, 피부결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지법은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의 나이, 직업, 알레르기 유무, 화장품 사용, 식습관, 질병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피부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기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기기 판독법이 있는데요. 자, 기기 판독법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기를 이용해 피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드램프, 확대경, 피부 분석기, 유수분 측정기 등으로 피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찾기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피부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 것은 살펴볼까요? 피부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알아봤듯이 견진법, 촉진법, 문진법, 피부 분석기 등등을 통하여 피부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검사는
피부 영역이 아니라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피부 유형별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유형별 분석은요. 자,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세 가지 타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성 피부입니다. 중성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적당하고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 피부색이 맑고 투명해 보이며 피부에 윤기가 나고 주름이나 색소가 없고 모공 크기가 적당하고 촘촘하며 잡티가 잘 안 보입니다. 피부결이 곱고 피부 수분 함량이 12% 정도이며 촉촉합니다. 피부결이 매끄럽고 탄력이 좋으며 T존 부위에 모공이 보이며 그 외 부위에는 모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안 후 피부 당김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상으로 중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성 피부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당김이 없고 매끄럽고 촉촉하고 유수분이 적당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 수분 함량이 12% 정도이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건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성 피부는 정상 피부에 비해 피지가 적고 피부결이 섬세하며 모공이 작다. 피부에 윤기가 없으며 푸석푸석하고 순환이 안 된다. 화장이 잘 안 받고 두께가 얇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다. 각질이 쉽게 생기며 각질이 많고 푸석푸석하다. 속우와 소릉의 높이차가 거의 없으며 선명하지 않다. 피부가 거칠고 모공이 좁다. 가능 주름이 있고 늘어짐이 보인다. 트러블이 잘 생기며 예민해지기 쉽다. 이상으로 건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성 피부는 전체적으로 모공이 작으며 건조한 증상들을 보이는데요. 자, 이상으로 건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성 피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고 넓어 보인다. 피지 분비가 과다해 유분이 많고 주름이 깊고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번들거림이 심하고 각질이 두껍다. 속은은 깊고 소릉이 크며 불규칙합니다. 피부가 두껍고 불투명하며 면포가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화장이 잘 지워지며 유분감이 많습니다. 블랙헤드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은요, 거의 모공이 크며 피부 두께가 두껍고 번들거림이 심하고 화장이 잘 지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피부 유형별 분석이었습니다.